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경 시공 및 관리 중에서 조경 관리에 대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 관리에는 식물 관리와 시설물 관리가 있는데요. 이제 식물 관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물 관리에는 이제 전지전정이나 그다음에 비배 관리, 그다음에 잔디 관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잔디 관리는 예초나 통기성, 그다음에 배토, 그다음에 시비, 병충해나 잡초에 대한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수목보호라고 그래서요. 생리장애에 관한 저온의 해나 고온의 해 등등 생리장애에 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인 병충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그에 앞서서 조경 관리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조경 관리의 개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시공을 했잖아요. 이제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맞춰서 우리가 시공을 했다면 이 시공한 수목이라든지 혹은 시설물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지관리, 그 다음에 그것을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경관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조경관리의 과정은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서비스가 개시가 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준공이라는 걸 하게 되죠. 우리가 시공을 하고 나면 이제 착공을 한다고 하죠. 착공을 하게 되면 시공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준공을 하게 돼요. 준공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날로부터 우리는 서비스의 개시라고 봅니다. 그러면 서비스가 개시가 되고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시설물이든 식물이든 이런 것들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겠죠. 자, 개선을 하게 되면 그 기능이 발휘되지 못했던 기능을 우리가 다시 증대를 시키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이거를 개조해야겠죠.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관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관리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유지와 그 다음에 운영과 이용 관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유지 관리라는 거는 금방 말씀드렸던 시설물이나 식물, 수목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지 관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목의 전지전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비라든지 시설물을 도장한다, 그러니까 칠해준다거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유지관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관리라는 거는 이걸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겠죠. 인원을 동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예산이나 조직, 그런 관리들을 우리는 운영관리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공원을 우리가 시공했어요. 어떤 A라는 공원을 우리는 시공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자들이 막 이제 들어오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물을 주고 혹은 뭐 전지전정을 한다거나 비료를 준다거나 하는 관리들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목재 벤치에 도장이 벗겨져서 다시 칠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런 유지 관리와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그 공원 관리직 있잖아요. 그 기간제로 하든 뭐 무기계약직으로 하던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월급이라든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배치해서 어디에 일을 할 건지에 관한 직원 관리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금방 얘기한 식물이나 그 다음에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 공원을 이용하는 누가 있습니까? 이용자가 있어요. 이 이용자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용자를 관리한다니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공원에 들어오는데 아침부터 24시간 오픈을 하면 관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적절히 뭐 6시, 뭐 하절기에는 7시까지 해갖고 폐장을 하는 거죠. 문을 닫고 이용자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 보시면 안전관리라고 그래가지고 공원 입구에 들어가면 이제 표지판 같은 것들이 있죠. 뭐 자전거를 갖고 오지 말라거나 뭐 이런 것들,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뭐 뛰지 마시오, 뭐 놀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키를 제한을 둔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용자 관리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그 이용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원 자체 내에서 무슨 교육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식물을 보는 눈, 혹은 식물을 함부로 꺾지 않는다거나 하는 마음들이 생기겠죠. 인식을 개선해주는 이런 것까지를 우리 모두 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경 관리 작업의 종류입니다. 이제 관리를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냐는 겁니다. 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부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임시 작업으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정기 작업은 간단합니다. 매일매일 청소하죠. 매일매일 물 주죠. 이런 것들이 정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부정기 작업은 뭐냐면, 계속 생기는 일이 아니라 아주 가끔 생기거나 무슨 일이 생겨서 생기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죽은 나무, 그러니까 나무가 죽게 되는 일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언제 죽을지 얘가 2월 23일 날 죽을 거야 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얘가 고사한 경우 얘를 교체해 주는 작업,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임시 작업이라고 합니다. 부정기 작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임시 작업은 기상재해로 인해서 갑자기 폭우가 왔다거나 태풍이 왔다거나 눈이 폭설이 내렸다거나 했을 때 갑자기 생기는 일을 우리는 임시 작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간혹 문제에서 다음 중 정기 작업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수목의 관리 내용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공원을 관리하다 보면 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제 아까 이용자 관리를 약간 얘기를 언급을 했는데요. 이용자들이 부주의에 의해서 사고가 나는 것도 있지만 시공상 혹은 설계상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이용자의 부주의인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읽어만 보셔도 맞다, 이거는 이용자가 부주의한 거야, 뭐 이렇게 다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경 식물 관리 첫 번째, 전지전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지전정이라는 말을 하면 우리는 이거를 정지로 아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전지로 많이 아시는데 전정이 정확한 말이고요. 앞에는 정지입니다. 정지, 전정, 이게 정확한 단어예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정자, 정지, 전정 이렇게 나오는데요. 정자라는 거는 요 수형을 이렇게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정자도 비슷한 말이에요. 정자와 정지는 수형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겉에를 다듬어주는 것을 우리는 정자 또는 정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전정은 뭐냐면 요 안에 있는 가지 있죠. 가지를 잘라내는 겁니다. 여기 교재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관상이나 괴화결실, 그 다음에 생육 상태 조절을 목적으로 가지나 줄기를 잘라내는 것, 이렇게 잘라내는 것을 우리는 전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정지와 전정의 차이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정지는 겉에 테두리 여기만 하는 것을 정자나 정지라고 하고, 가지를 잘라내는 작업을 우리는 전정이라고 한다라는 거를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그 나무를 자른다라고 했을 때는 전정의 말이 대부분 맞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사용하는 가위가 정지가위라고 안 하죠. 전정가위라고 많이 하거든요. 혹은 근데 여러분은 전지가위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전정가위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전정가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정의 종류와 그 다음에 그 유형, 그 다음에 그 원리는 무엇이고 그 시기는 무엇인지, 이제 이거는 이제 전정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전정의 종류, 그 다음에 그 원리와 그 시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정을 하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우리는 전정의 종류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혹은 효과겠죠. 전정을 하는 이유, 전정을 하면 어떤 게 좋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전정을 하는 이유 혹은 종류는 생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혹은 세력을 갱신하기 위해서 전정을 합니다. 여기 설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일정 그 병충해나 이런 죽은 가지 이런 것들을 제거해서 생장을 돕는 겁니다. 생장을 돕고 그런 애들이 있으면 불필요한 영양분이 손실되거나 오히려 생장을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생장을 돕기 위한 가지 자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력갱신은 여러분 책이 마로 나와 있는데 얘를 제가 이제 같이 묶었는데 세력갱신은 뭐냐면 늙은 나무 그러니까 맹아력이 있는 늙은 나무, 노쇠목을 나뭇가지를 잘라주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세력갱신이라고, 갱신이라고 합니다. 갱신을 위해서 우리는 전정을 하죠. 그 다음에 생장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합니다. 소나무의 경우는 우리 소나무 순자르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소나무는 이렇게 커서 옆으로 가지가 나와서 또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또 올라가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길면 우리 우짜란 느낌이 나서 얘를 짧게 키우기 위해 우리 순자르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나무의 순자르기는 생장을 억제한다. 다시 말하면 마디간의 길이를 줄여서 빵빵하게 키운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는 생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전정을 합니다. 자, 또 하나는 개화결실인데 우리는 그 과수 있죠? 과실수, 과수원에 있는 나무 생각하시면 돼요. 혹은 유실수 같은 것들은 또는 우리가 꽃을 많이 봐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개화나 결실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가지를 잘라주기도 합니다. 혹은 적과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전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생리 조절을 위해서도 전정을 해주는데요. 아마 우리 이식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TRU를 맞추기 위해서 지상부와 지하부의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잘라주는 거 있죠. 그거를 우리는 생리 조절을 위한 전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종류와 그 목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일단 우리 그 나무의 모양을 만드는 이 수형이라는 걸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수형이라는 건 뭐냐? 나무 수형은 어떻게 생겼냐? 우리가 이제 나무 조경 재료를 할 때 아마 원주형, 원추형, 아니면 반구형, 배상형 이런 걸 아마 배우셨을 건데 여기 자연 수형의 여러 가지 모양을 그림으로 나타냈는데요. 이 자연 수형을 그대로 내가 이용할 것이냐, 이 자연 수형을 살려서 원래의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 볼 것이냐 아니면 아주 인공적인 모양으로 만들 것이냐를 정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나무는 어떤 모양의 자연 수형을 갖고 있다. 그 수형이 흐트러져서 우리가 전정을 한다 혹은 정지를 한다 그러면 이미 그 나무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형을 예시를 해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공 수형으로 만든다. 우리 그 조경사 배우실 때 서양 조경사에서 정형식 정원에서 토피어리 얘기가 아마 나왔을 겁니다. 토피어리, 인공수형. 형상수라고 하는 거 있죠.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주로 전정도 있겠지만 정지를 많이 하는 거죠. 동물 모양으로 겉에를 인위적으로 동물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그 외에 폴란드형이나 산옥형이 있는데 요거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토피어리는 동그라미를 쳐서 한 번 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생장과 그 전정의 원리는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상부의 생장은요, 1회 신장형과 2회 신장형이 있습니다. 나무는요, 봄에 한 번 크고 나머지 가을에는 비대해지는 데다가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위로만 큰 게 아니라 옆으로 비대해지는 데도 영양분을 주는데, 요렇게 1년에 한 번 위로만 크는
그런 일회 신장형의 경우는 여기 보시면 봄에 새싹이 나와서 자라다가 생장은 멈추고 양분의 축척이 일어나는 거를 우리 일회 신장형, 소나무 같은 거를 우리는 일회 신장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엄청 쭉쭉 잘 크는 애들 있어요. 얘네들은 보시면 봄과 그러니까 초가을에 8, 9월 달쯤에 2번을 신장하는 나무가 있는데요. 이런 애들은 그냥 쭉쭉 잘 크는 애들, 우리 그 조경 재료 배울 때 그 맹화력도 좋고 뭐 잘 크는 애들 있죠. 화백이나 편백 어디나 잘 크는 애들, 이런 사철 쥐똥 같은 애들은 이회 신장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정을 산울타리 식재로 얘네들을 사용했을 때는 2번 정도 전정을 해줘야 모양이 예쁘게 자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쭉 커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특성들을 우리가 알고 전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개화습성을 알고 전정을 해야 합니다. 개화습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가지가 이렇게 있고 우리는 맨 위에 있는 요거를 정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걸 우리는 측아라고 얘기하고요. 얘 나무가 이렇게 굵은 거에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거를 바깥쪽 눈, 얘는 안쪽 눈이라고 합니다. 얘가 이제 주간이 여기 있다고 보는 거죠. 안쪽 눈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숨어 있는 눈, 얘는 맹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지에서 꽃이 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눈에서도 보면 이렇게 눈이 2개가 붙어 이렇게 연달아 붙어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잎눈이 있고 꽃눈이 있어요. 근데 이 꽃눈을 우리가 화아라고 하죠. 화가 꽃눈이 막 분열을 해서 이게 꽃이 피고 열매로 맺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3가지에서 당년 가지에서 그러니까 새로 나온 가지에서 꽃이 피고 이 화가 발달하고 거기에서 바로 열매가 열리는 것이 있는 반면에 2년생 가지가 돼야 개화는 되지만 결실이, 그러니까 1년생 가지에서는 안 되는 거죠. 2년생 가지에서 결실이 되거나 혹은 3년생 가지에서 결실이 되는 특성을 가진 나무들이 있습니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냐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기 위해서 나무를 자르는데 만약에 3년생 가지에서 개화 결실을 하는 3년생 가지에서 결실을 맺는 나무를, 묵은 나무를 내가 전정한다고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를 과일을 얻을 때까지 3년을 또 기다려야 돼요. 예를 들면 사과배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사과배를 농사 짓는 입장에서 과손을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일반 초보자가 사과나 배나무를 심어 놓고 3가지는 안 자르고 묵은 가지를 잘랐다. 근데 이상하게 꽃은 피는데 열매가 안 맺는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3년생 가지에서 결실을 하는 특성을 가진 애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당년생 가지에 개화하는 것 혹은 3년생 가지에서 개화하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내가 3가지를 자를지 아니면 묵은 가지를 잘라도 되는지를 아실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아주 가장 기초란 얘기예요. 그래서 당년 가지에서 개화되는 것들은 그 해 가을에 가지를 잘라주면 다음 해에 봄에 3가지가 나서 또 꽃이 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애를 봄에 자른다. 새로 나온 가지를 자른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해 여름이나 여름에 꽃이 안 핀다는 얘기예요. 묵은 가지에서보다는 당년 가지에서 개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배롱나무나 장미나 무궁화나 능소화처럼 여름에 피는 꽃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3가지가 봄에 나와서 그 가지에서 꽃눈이 화합분화가 돼서 거기에서 열매가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봄에 전정을 하면 안 된다. 가을에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말해서 그러면 3년생 가지에서 개화하는 애들은 3가지를 잘라도 되죠.
3월 달에 견정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애들은 묵은 가지에서 개화결실하기 때문이죠.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는 이유는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당년생 가지에서 개화하는 습성을 가진 애들은 밑줄 그시고 별표를 반드시 해놓치기 바랍니다. 실제 여러분의 생활에서도 많이 이용되어지는 것들이기도 하고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2년생까지 너무 많죠. 그러니까 3년생까지 개화하는 걸 보겠습니다.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명자나무가 3년생 가지에서 개화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당년생 가지에서 개화하는 습성을 가진 나무에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요 1번과 3번을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습성은 이제 원리를 알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무의 가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그 가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각도가 좁으면 생장이 좋습니다. 하지만 개화결실에는 좋지 않아요. 생장에는 동그라미, 개화결실은 세모나 X가 될 거예요. 자, 옆으로 퍼진 건 각도가 큰 것은 생장은 잘 안 돼요. 생장은 잘 안 되지만 개화결실에는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과수 재배를 한다 그러면 가지를 위로 각도를 좁게 키울 것이 아니라 옆으로 벌려서 키워야 생장은 조금 멈추고 오히려 개화결실을 돕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법칙입니다. 전지전정에서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나는 개화결실은 별로 안 돼도 되고 나는 조경수로 나무를 키울 거야, 생장을 시킬 거야 하면은 이 가지를 옆으로 벌어지는 가지를 자르거나 아니면 얘를 이렇게 세워서 생장을 목적으로 한다면 요 가지를 요렇게 키우는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요렇게 마주보고 있는 각도가 60에서 70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35도, 여기 35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벌어진 각도가 35도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은 설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기는요. 전정 시기는 우리 이식 시기하고 살짝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이식할 때 얘네들을 언제 이식하면 좋다 그랬죠? 쉬는 시간에 휴면기에 하면 좋다 그랬죠. 이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도 휴면기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낙엽 한렵수는 언제가 휴면기인가요? 당연히 낙엽 떨어진 후 수액 유동 전까지를 우리는 휴면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엽 한렵수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전정하는 게 좋고, 뭐 상록 한렵수든 상록 침엽수든 상록은 봄, 가을에 4, 5월이나 9, 10월에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우리는 화목류는 꽃이 진 직후에 하시는 것이 꽃진 직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생울타리는 얘도 마찬가지로 화목류의 생울타리는 꽃이 진 직후에 하겠죠. 얘도 봄, 가을 정도에 하는데 아까 2회 신장령인 지똥나무나 사철 같은 경우는 3, 4회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자주 하지 않아요. 적어도 1회 이상 요 정도 1회에서 2회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재에는 표에는 계절별로 나와 있어요. 봄 전정, 여름, 가을, 겨울 전정이 있는데 자, 아까 낙엽 한렵수의 경우 낙엽 진 후에라고 얘기했습니다. 봄은 약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울 전정인 12월, 1월 달에 여기 11월에서 3월 사이에 하는 이 겨울 전정이 가장 강하게 할 수 있는 강전정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데미지가 제일 없는 시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겨울 전정은 여러분들 보면 여기에다가 강전정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상록의 경우는요, 강전정을 절대 하지 않아요.
강전정을 절대 하지 않기 때문에 아, 상록은 강전정을 안 하는구나. 얘는 약전정만 살짝살짝 봄, 가을에 해주는구나. 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3월에서 5월 봄에 하는 거는 소나무 순지르기와 여름 전정은 우리 그 낙엽 활렵수 지금 책에 있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책에 있는 건 당연히 여러분이 교재에 있는 거 밑줄 치시면서 보셔야 되고 이거는 추가적인 설명이에요. 여름에는 낙엽 활엽수 중에 잎이 큰 거 있죠. 태풍을 대비해서 잎이 큰 낙엽 활엽수, 플라타나스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을 전정하기도 합니다. 원래는 여름에 전정 안 하는데 태풍 전 낙엽 활엽수 잎이 큰 것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을에는요. 상록 활엽수가 요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에 보면 9월에서 11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추위 이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중북부에는 11월부터 벌써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시기는 9월에서 10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전정하기 좋은 11월에서 3월은 강전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시기가 전정하기 왜 좋으냐면 자, 낙엽 활엽수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낙엽 활엽수는 잎이 떨어지고 나면 가지만 남아있죠. 가지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내가 수영을 혹은 내가 잘라야 할 가지가 너무 선명하게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전정하기 좋고요. 그 다음에 자른 나무 가지를 우리가 파지라고 하는데 이 파지가 잎이 달려있을 때보다 적게 나오겠죠. 그래서 작업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 보시면 가로수 전정이라든지 그런 게 뭐 봄에 다 밀집되어 있거나 아니면 11월 이후에 밀집되어 있거나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길 가다 보면은 왜 그 길 한쪽 막아놓고 가로수 전정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아, 그래서 2, 3월 달에 많이 하는구나. 길 막아놓고. 그런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에 전정 시기 계절별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성상별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에 있는 것을 제가 설명한 거 말고도 더 한번 교재에 있는 걸로 더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